최영진 리포터 첫 번째 예. 사건 어떤 재판인가요? 제주에서 70대 남편이 아내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자택에서 아내의 얼굴과 머리, 가슴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를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아내는 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쇼크사로 숨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외도를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끝없는 의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이 남편의 의심 처음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다가 결국 이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마무리된 거군요. 네네. 이 의심이 근데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10월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가 외도를 한다. 그리고 내 돈을 가로챘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돈 1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의심을 하고 추궁도 했다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아내는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상태로 지냈는데 남편은 이 상태에서도 또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외도를 하고 돈을 빼돌릴 거다. 그리고 또 그 아내가 음식에 독을 넣어서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 70대 부부입니다. 51년을 같이 살아왔던 부부인데 할머니의 외도를 의심해서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남편 집에 별거 중이었어요. 별거 중인데 당신 집에 와서 반찬 좀 해다 날러. 이거를 갖다가 핑계로 집으로 유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같이 살 수가 없었으면은 이제 작년에 10월경에 집을 나가서 별거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생을 이렇게 가정 폭력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사셨을 텐데 세상에 별거 중인데 남편이 그렇게 나를 아마 가정폭력 하셨을 것 같은 그랬을 텐데도 반찬을 가져와라라고 하니까 반찬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반찬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이때 계획적으로 이미 이때다 싶어서 아내를 둔기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해야지라고 했을 텐데 막상 그렇게 실행을 해놓고 예. 아내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자 이거를 보고 아들이 찾아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죽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너 때문에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거야. 뒤처리해라. 막 이러면서 거의 정상적인 어떤 정신 상태로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면서 심지어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경찰이 오자 슬금슬금 자신의 호주머니에 칫솔을 챙기면서 생필품을 이렇게 챙기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약간 이게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진짜 댓글들을 보면 그런 마찬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고 글들을 달아놓은 게 어떻게 그 와중에 자신에게 반찬을 챙기러 주로 온 부인을 그렇게 해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정말 이 할머님이 안 됐다 딱하다 가정폭력에 평생 동안 저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어떤 그 역시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아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한 존재? 예. 감히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하지 않았을까 의심스럽네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할아버지. 또 뭐라고 주장은 했나 봐요. 또 예. 변명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우발적이었다. 계획된 게 아니고 우발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 사건 당시에 좀 치매를 앓고 있었다. 심신미약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심신미약. 자, 그리고요. 재판부가 물어봅니다. 둔기로 아내를 폭행할 때 아내가 죽을지 모르고 있었느냐 묻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말이 이렇게 나왔다. 좀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말만 들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실제 재판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오죽하면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재판부도 받아들여지도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니 아까 신 변호사님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을 해쳐놓고 경찰에 잡으러 오니까 나 칫솔 가져가야 돼. 자기가 어디 갈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거기 쓸 가려고? 거를 그 챙겼다라는 준비를 거예요. 하려고? 그래서 아니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으로 부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행동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에 대한 범행을 얘기를 했고 또 동기가 뭐냐고 묻는 것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내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이대로 뒀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심신미약이고 우발적 범행이에요. 전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계획범죄라고 법원도 봤어요. 예. 자, 그래서 검찰은 뭐 이 할아버지 나이가 지금 77이지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이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수가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고 이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가치가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을 했지만 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오히려 또 막상 아버지지만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지만 선처를 바라고 부디 뭐 이렇게 제발 좀 낫게 좀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바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부 누리꾼들 제가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선처를 호소했다. 바로 저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됐든 우리 엄마를 이렇게 한 아빠지만 그게 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도 저 내용은요, 뭐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탄원서 같은 게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판 과정에서 어찌 보면 뭐 좀 처벌을 하더라도 잘 고려해서 처벌해 달라는 정도인 거지 용서해 달라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그러진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아마 아버지가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식으로서 피눈물 나지만 그걸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엄중한 심판을 하지만 그러나 가혹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였지 절대 뭐 우리 어머니 해쳤지만 그래도 빨리 풀었어요. 이렇게는 안 썼을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래야 하고요.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